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자, 아침에 APA 쪽에서는 213만 배럴 감소로 나온 가운데 잠시 후 30분 후에는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신세계와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에 의해서 일단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새벽 3시에는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시장은 좀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장 자체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중에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오늘 20일이니까요. 20일까지 메이 총리가 원래는 제3차 승인 투표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원 의회에서는 지난 2차 승인 투표와 내용이 같다면은 다시 승인 투표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은 이제 공식 요청으로 EU 측에 단기 연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연기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연기에 대한 보고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은 의회 화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연기 요청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단 EU 측에서는 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이어갈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대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있을 EI 쪽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3시에 발표될 FOMC의 모든 촉각의 곤두서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지금 전신 캐스터 먼저 인사할 텐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비 오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시간으로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 외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신세계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중입니다.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 소식도 봄비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새벽 3시쯤 있을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이 조금 횡보 내지는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FOMC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좀 예측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날에 또 꼭 이상해요. 절제 마스터님이 나오시는 날에는 이런 중요한 이벤트에 이게 또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 바로 직전 항상 등장하시는데 내일장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네, 마스터님. 맞습니다. 그 서울경제에 이제 오면서 처음으로 매매를 지금 이번 주 쉬었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국에도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회원들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네, 장문의 리프트를 써서 겨우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를 이제 통으로 쉬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 매매를 1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상방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상방 흐름과 하방 흐름이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이어질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겠구나. 또 쉬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전략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이나 이번 FOMC의 의미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지켜보시면 이 다음의 흐름에 대해서도 일단 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장 절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3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앞서 APA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213만 배럴의 감소로 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1시 반에 발표될 EI 쪽에서의 주간 원유 재고의 예상치는요, 30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고, 지난주에는 386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30만 배럴 정도의 소폭의 재고 증가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치는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시고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로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외신 소식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음 주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이 25일 주간에 이제 베이징을 방문해서 류어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견이 돼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류어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협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고 있고요. 또 협상 목표 시기는 4월 말로 잡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증시의 상승 부담이 생겨났지만 무역 협상을 둘러싼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이제 연준의 정책 결정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투자 디렉터가요, 주식시장이 12월 저점에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과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미 두 가지 상황 다 좀 증시의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이제 다음 소식은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과연 올린다면 언제 올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발언도 재차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점도표에 관한 소식인데요. 파월 의장이 점도표의 유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의 점도표에 너무 몰두하다간 통화 정책의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점도표의 확실성이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야드니 리서치 이코노미스트가요, 파월 의장이 점도표 유용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점도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도 발표되는 점도표를 주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파월 의장의 시각에 더 주목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달러와 가치가 3월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가 하락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연준의 금리 동결 예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금리 움직임은 인상보다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비둘기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만큼 달러 약세로 좀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이요, 연준이 이번 주 회의에서 달러 롱 포지션을 줄여야 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유로와 달러 가격이 이제 1.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NUFG가요, 달러 가치가 곧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기적으로는 달러가 좀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이제 투자를 통한 미국 경상수지 적자 조달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금융 조달에 따른 달러가 약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요.
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달러가 이제 약세장으로 좀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다우지수의 소식입니다. 다우지수가요, 화랑장인 신호죠.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선인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다우지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지 3개월 만입니다. 50일 이평선이 25,180.95에 200일 이평선은 25166.55 정도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인 지수를 800포인트 이내로 좀 좁힌 상황입니다. 네,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3%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네, 1월 조사 당시 2.44%보다 좀 둔화한 것이죠. 지난기 4분기 3.1%보다는 크게 좀 부진한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경제 성장이 2%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을 꼽았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꼭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 관세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이요, 이번 주에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된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제 메이 총리가 EU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죠. 이제 브렉시트 기한 연기를 요청할 상황인데요.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제 파운드화가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언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주요 통화국 가운데 파운드화 가치가 가장 크게 뛰었지만 이는 영국이 결국 소프트 브렉시트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라보뱅크의 전문가가요, 올해 주요 10개 통화 가운데 파운드화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트레이더들이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많이 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파운드 달러 환율이 이번 주 초 1.331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고용 시장이 회복한다는 소식과 영국 전국 대치가 완화를 하면서 또 브렉시트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해져서 파운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장이 된다면 파운드화 가치가 1.4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그 가격대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파운드 달러 환율이 1.38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미국이 이라크에 90일간의 대이란 제재 유예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라크는 이란으로부터 전기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제재 유예는 이라크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도록 돕도록 하는 거라면서도 계속해서 이란 제재 이슈에 관련해서 이라크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FOMC라든지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절제 마스터님에게 또 다시 또 피드백이 왔는데, 마스터님 저번에 골드 조언 주셔서 100틱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주시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골드 질문 주셨던 시청자 분이셨나 봐요. 100틱에 대한 익절, 골드로 수익 잘 내신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크루드 오일도 자리를 네.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리 바꿔 갈까요? 네, 매매를 좀 금지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되겠어요. 볼자리는 또 보는 것이 서울경제 또 신세계만의 국부격 방송의 매력인 것 같아서 네.
지금 58점 저희가 10에 매도 접근을 좀 해보는 거로 하고요. 네, 손절은 좀 너프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진폭이 조금 좁은 것 같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절을 치고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9.10에 좀 매도 체결을 걸어 놓으시고요. 손절은 40틱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방으로 지금 내려갔을 때 58.90 라인만 좀 무너진다면 58.25까지는 좀 하방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FOMC 결과가 이제 곧 저의 예측대로 이제 흘러간다면 오늘 새벽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는 지수의 하방 움직임 그리고 크루드 오일의 매도 움직임이 좀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일 재고 발표가 지금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새벽에 이어지는 그 FOMC 이슈도 5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9.10달러의 매도적인 접근을 먼저 좀 선절을 말씀해드렸고 손절에 대해서는 꼭 지키시면서 일단 가격대를 잡아드렸으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가 또 흐름대로 이어가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장 후반에 장 마감을 앞두고 지금 좀 전환 상태가 좀 빠르게 이어졌었는데요. 나스닥은 홀로 좀 상승 기조를 이어갔지만 S&P와 다우는 모두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급변한 상황인데 지금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저 좀 궁금했어요. 네. 지금 본장이 약보합 흘러가고 있고 본장보다는 선물 쪽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일단 보합권에서 좀 지켜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매도 의견은 어떤 뜻으로 주실 걸까요? 네, 일단 네. S&P 나스닥 다우 다 네, 마찬가지고요. 네. 강연회 때보다 더 긴 장문의 레포트를 썼습니다. 어제. 그래요? 네. 네, 한 거의 4시간 동안 앉아서 오전 내내 썼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좀 하방으로 흘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일단 있고요.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상품들이 아이러니하게 지수에 맞춰서 지금 상승 돌파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도 지금 하방과 지금 상방의 지지대에 갇혀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골드도 조금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골드가 앞으로 하방으로 흘러갈 것인지 상방으로 흘러갈 것인지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와 크루드 오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지금까지 왜 올랐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OMC 결과를 시장 투자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가 지금 작년에 회의가 있었을 때만 해도 금리 인상을 지금 4회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야기가 나올 때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대에 있을 이 회의 결과가 지금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줄이겠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하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면서 결국은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이 미증시가 일주일 내내 올랐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FOMC 결과가 저희의 예측대로 이 금리 인상 내지는 인하로 가고 횟수를 좀 줄인다는 언급을 제롬 파월 의장이 해줬을 때는 재료는 소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증시의 흐름이 추세의 변곡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차례 눌림이 좀 나오면서 7,200 라인을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언제 있느냐가 문제인데 매매를 보류했던 게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내일 정도나 지금 금요일 정도의 흐름을 지켜보고 매도 접근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흐름 조짐이 이미 밑에 지금 하방에 지지대를 좀 살펴보시면 7,345 라인의 나스닥 기준으로 지지대가 이평선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산한 수식에 의한 지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바로 지금 7,260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315 라인에 다음 지지대가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7,344가 무너지고 7,315 라인이 무너진다면 거의 확실하게 7,270 라인 언저리까지는 나스닥이 하방 움직임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좀 나스닥 지수가 음봉으로 켜져 있으면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조금 하방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뭐 적용은 S&P와 다우 뭐 흐름상으로는 같이 좀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FMC, 이번 FMC는 지난 FMC에 이어서 비둘기파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자산 대차대조표의 축소, 거기에 더불어서 뭐 금리 인상 횟수까지 뭐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은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증시가 올라왔었던 부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 뭐 좀 일단 지켜보면서 주 후반 정도의 매도적인 접근을 좀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현재 구간은 좀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요. 7,345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 7,315라인까지도 일단 이탈이 되면은 7,200라인까지도 중반대에 7,27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현재 7,369라인이거든요. 7,345라인의 이탈 여부를 일단 단계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포지션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살짝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라인인가요? 현재 95.887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수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그러면 FMC 전후로 같은 좀 연동을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네. 이제 금리 인상 뭐 좀 높이 이야기도 있고 뭐 앵커님 다 말씀하셨지만 뭐 자산 축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산 축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긴축을 끝내고 돈을 좀 시장에 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미 경기 지표가 경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축소를 끝내고 결국은 돈을 시장에 풀어서 조금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좀 하방 움직임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뭐 음봉으로 끝났었는데요. 95.80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긴 한데 거기가 무너진다면 다음 라인이 95.620 라인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95.400 라인까지 지금 지지대가 두 군데 정도 펼쳐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새벽 3시에 결국은 뭐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1시간 땡겨졌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입을 여는 순간 모든 통화의 상품들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주관적인 예측은 어디까지 예측일 뿐이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조금 뭐 1회 정도 하겠다 내지는 중립적인 스탠스 코멘트를 한다면 뭐 단호하게 뭐 2번 내지는 상승 3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달러 인덱스는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내리지만 올라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면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지대가 되고 나서 그때 상승으로 갈지 또 하방으로 갈지 이런 상품의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통화적 가치가 좀 높아지면서 꽤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FMC 뭐 미리 전부터 좀 올라왔었고 바로 직전 FMC 뭐 바로 직전에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뭐 그 진행 중인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고 하지만 FMC 이후에 대한 흐름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문자 질문 빠르게 좀 가고 원유재고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많은 종목을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인데 끝자리 3492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3월 연준이 비둘기일까요? 매파일까요? 유로 골드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라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좀 약간 상징적이냐면은 지금 흔히들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뭐 뻔히들 지금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스터님은 어떻게 견해를 보고 최근에 계실까요? 이제 모 증권사에서 네. 연준의 의원들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좀 올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의 일단 일장 같은 경우는 비둘기 내지는 중도 성향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금 모든 의원들이 강성보다는 매파적인보다는 비둘기적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은 일단 첫 번째 비둘기적인 내용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리 잘 나와도 중도적인 입장 내지는 비둘기적인 좀 스탠스를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유로는 1.15000까지는 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1.15요? 네, 6월물 기준이고요. 그 다음 라인은 이제 1.600인데 오늘 새벽에 아무래도 제 예상대로만 된다면 통화의 상품은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흐름 모양이 좋지 않은데요. 결국은 1310 라인에 좀
저항대가 있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드의 뭐 중장기 추세에 관해서 상방으로 보는 것에 관해서도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골드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와 골드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뭐 FMC의 내용 자체로는 비둘기파적인 부분 조금 더 감안한다면 중도적인 부분까지는 좀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번 FMC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라는 좀 전망을 하시면서 각자만의 또 전망과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뒤 전후 상황을 좀 확인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또 시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을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외신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신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달러가 지금 조금 상승을 했다고 기사가 나온 상태인데요. 네, 그 이유가요. 이제 조금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조금 이제 긴장이 더 하면서 이제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원래 달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았죠. 이제 연준이 이제 정부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중지를 하면서 조금 달러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유럽이 안 좋아지면서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런 경고 때문에 이제 그 둔화가 조금 상대적으로 둔화가 조금 약해졌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금 뭐 달러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지만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달러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를 지금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근간으로 일단 유로와 관련된 통화에 대한 흐름도 간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분석 내용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제재와 오펙 감산이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상승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지금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5일 같은 경우에는 59.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분이 되면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1분 봉으로 일단 상승 쪽으로 튀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봉으로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치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재고 발표가요. 958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30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는데 재고 발표 자체가 958만 배럴의 감소로 나오면서 지금 재고 발표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꽤 수치가 많이 좀 이격이 많죠. 자, 지금 가격이 59.75까지 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1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59.65. 근데 이게 지금 재고가 상당 부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슈팅이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이 이제 막 지났고 잠시 시간을 좀 두고 이 재료를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가격대에 대한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고가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좀 줄어든 수치로 나오면서 가격대 일단 상승 쪽으로 정석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9.61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치는 958만 배럴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로바로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체감이 오시도록 1분 봉으로 세팅해서 지금 캔들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가격대 라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59.77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재고 발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 재고 발표 오랜만에 지금 재고의 지금 격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앞서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제재와 오펙에 대한 감산이 유가를 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분석적인 내용으로 함께 전달이 되면서 재고 발표도 추가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바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재고 발표가 막 됐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관망입니다. 네. 자, 마스터님 지금 재고 발표가 막 된 상황 속에서 점검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아까 손절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네네. 40틱 정도를 걸고 한번 재고 발표 전에 모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뭐 되지 않았고 뭐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리딩 실패 전략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59.10에 지금 40틱 정도 손절을 걸고 휩소까지 고려를 하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감산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서 위로 슈팅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고점 상단에 지금 부딪혀서 많이 오버 지금 슈팅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58점 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58.89 라인인가요? 86 라인에 지금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60불 저항 구간을 지금 전일 고점 상단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금일 뭐 이렇게 원유 재고가 감소가 나왔는데 이것을 상방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 자리를 다시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드리고 또 관망을 들어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이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지금 시황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참지를 못했는데 지금 풋옵션 거래량이 보면 60불 달러에서 브렌트유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황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지금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브렌트유가 풋옵션 거래량이 60달러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 결국은 오페크의 지금 감산 시험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사태 우려까지 부딪히면서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올라왔는데 언제쯤 이제 내려갈 것인가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모두 다가 지금 상승에 따른 하방 움직임을 조금 예측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원유 재고량까지 지금 감소가 나면서 결국은 60불 언저리는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61.25 라인 이평선에서 매도가 시작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도 오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60불이 넘어서 61불까지 좀 넘어가는 초강세장이 연출되다가 결국은 브렌트유에 관해서 60달러 계약에 대한 풋옵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언젠가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장면이 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61불까지는 좀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다른 국영 기업들이 선도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약을 이면에서 체결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다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 60불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61불 마지막 남은 이평 저항대를 받는지 그리고 하락 움직임이 시작되는지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손절 처리는 일단 좀 된 것 같고요. 가격대가 재고 발표가 이렇게 상당 부분 좀 늘어나면서 가격대에 대한 다음 라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9점 지금 중반 라인이 지지가 되는데 중후반까지 올랐었던 가격이 다시 또 중반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59.49달러, 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이 지켜지는 한에서 60달러 언저리까지 좀 안착이 된다면은 61달러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다음 포지션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합니다. 풋옵션에 대한 부분이 일단 계약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브렌트유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시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오일에 대한 접근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오일 전략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재고 발표가 된 지 6분 정도 지났는데 59.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질문들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상담을 풀어드릴 텐데요. 제너럴님이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는데 오일을 59.17달러의 하방 진입, 20계약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제너럴님도 지금 하방 들어가셨는데요. 마스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랑 뭐 의견이 같으셨을 것 같고요. 59.50 라인에 지금 저항 라인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일봉으로 네. 보더라도 뭐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그 저항 라인을 보시고
진입을 해보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사유를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도 또 생방송 중에 진입을 하고 한번 승부를 걸어봤는데 원유 재고 발표를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산으로 어쩔 수 나왔기 없죠.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뭐 네. 좀 자본금이 넉넉하셔서 손절을 안 치셨다면 조금 더 뭐 버텨보시다가 지켜보시겠지만 전일 고점 라인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손절은 꼭 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라인이 59.86 라인인데요. 전일 고점 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60불 안착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59.50 라인을 보시고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올바르게 좀 매매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그리고 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9.17 라인에 59달러 초반 라인에 지금 매도를 들어가신 상황인데 전일의 고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설명인데요. 전일의 고가는 59.86달러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장의 흐름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으로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 이후에 오일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장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영국은 문 열어줘도 못 나가고 울어대는 고양이 같다라고 좀 조롱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이 영국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유럽연합의 모처인 EC에서도 EC입니다. EC가 모처인데 원래는 EC에서 출발이 됐는데 EC에 영국이 가입하려고 했을 때도 프랑스 쪽에서 2번이나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뭐 드골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좀 가까스로 영국이 가입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또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간다. 프랑스 대통령이 좀 조롱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네. 상황 국가에 네. 대해서 뭐 강대국들의 싸움은 솔직히 뭐 독일이 일본이냐, 네. 프랑스가 일본이냐, 또 영국이 또 일본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뭐 세 나라 다 강대국인 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연합의 수장이 지금 누구이냐 찾아봤을 때 뭐 독일이 독일,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프랑스에서 조금 시비를 거는 상황인데 아까도 앵커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영국 브렉시트 탈퇴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인데요. 결국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6월까지 연기 신청을 했고 결국은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거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뭐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다시 유로존 연합에 남지 마르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결국은 영국이 먼저 나가겠다고 손은 들었는데 아직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문제는 지금 6월 달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틴 상황에 대해서 프랑스가 조금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좀 가장 탑이 독일과 프랑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연기 요청을 했을 때 27개국이 또 합의를 해줘야 영국이 좀 탈퇴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럽의회에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고 독일의 총리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서 추가적인 제안이라든지 옵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연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내일 이제 유럽의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저희가 브렉시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국내 선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국내 선물, 국내 시장의 흐름이 정말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에 대한 질문 2가지 좀 설명해드리고 함께 도와드릴 텐데 지금 주간장에서는 280.90에 장을 마친 상황이고요. 자, 질문이 2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은 국선을 278.5에 매수 한 계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문자로는 7008님의 질문인데요. 종가로 280.90에 2계약 매도했는데 내일 예측 부탁드립니다라고. 이거 방향이 완전 달라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78.50 라인이셨나요? 아까 매수하신 네. 분? 네, 뭐 일단 너무 진입이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봤는데요. 네, 그래요? 278.5에 네.
완벽하게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는 것을 보고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뭐 국내 증시 상황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결국은 FOMC의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되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흐름이 모두 다가 그랬었고 모든 아시아 장세가 지금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증시를 좀 참고해야 될 지경이었는데요. 뭐 이런 흐름이 결국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나게 되면 지금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야간 선물 지수를 보니까 280.40 라인입니다. 현재 네. 포인트가. 그러면 278.5에 진입하신 분도 지금 수익 구간이고 280.90에 지금 매도하신 분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두 분 다 모두 다가 네. 네. 아이러니하게 지금 모두 두 분 다 지금 네, 수익 구간이신데 네. 지금 제가 예측하는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7,410포인트를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만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7,410라인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내일 국내 선물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7,410라인에서 만약에 고점 매도가 시작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국내 선물은 내일 아침에 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결국은 두 분 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그러겠네요. 최저 라인에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하셨고 네. 한 분은 거의 고점 상단에서 고점 매도를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또 아이러니하게 두 분 다 수익 구간이시니까 네. 두 분 다 좀 익절을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278.5에 진입하신 부분은 280 라인을 맥점으로 제시하게 280 라인이 야간 국내 선물 기준으로 무너지게 되면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280.90에 진입하신 분은 네. 281.50 라인을 손절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네, 이런 네. 경우가 또 있네요. 네. 한 분은 저점 매수, 네. 한 분은 고점 매도를 해서 지금 네, 두 분 다 수익 구간이신데, 맞아요. 네,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뭐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방향을 이렇게 달리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선물, 이제 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에 대한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뭔가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양쪽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익절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상담을 좀 모아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다른 방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더욱더 또 이해가 되실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1413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골드는 그럼 매수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골드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 분이신데 지금 골드 가격이요. 1321.7달러, 제가 지금 잘못 봤나요? 네. 1303.2달러네요. 네, 1303.2인데 이제 또 1300 라인 초반대까지 밀렸으니 매수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골드에 관해서 이제 매매를 다 금지시킨 이유가 모든 상품들이 건방이에요? 네, 그런 이유가 지금 네.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새가 그럼 장기 시황적으로는 뭐 지금 매수가 맞다, 골드가 더 상승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지만 그럼 데일리 기준이나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이 과연 매수냐 매도냐에서 지금 뭐 매도로 본 사람들은 1310 라인 위에 고점 상단을 보고 매도 접근, 매수로 본다 만약에 접근한다면 저는 1298 라인을 맥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98 라인이 만약에 지지되지 않고 무너진다면 지난번처럼 바로 1280 라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골드의 상승 추세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금 상방 돌파냐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 아마 새벽 3시에 결국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골드 매수 접근을 하실 거면 1280 라인 지지를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단기 밑에 있는 이평선의 1298 라인 지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300 라인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직은 좀 추세와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관점이시고요. 더욱더 좀 정확하게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1280 라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라. 오히려 더 아래쪽에서 매수 접근이네요. 네, 더 빠진 이후. 단기 접근은 1298 라인 정도는 단기로는 단기로는 1298 라인은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 바로 뭐 1280 라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뭐 뜬 눈으로 좀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주무시고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지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매수 접근하자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12시 다 되어 가니까 또 밤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새벽 3시에 바라보십니다. 네, 지켜보실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지켜보는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일어나신 이후에 다시 좀 포지션 잘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현명하니까요. 잘 선택을 하셔서 기준 삼아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293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미 국채는 연준 발표 이후 매도가 맞을까요? 라고 매도를 보시네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함께 볼게요. 미국채 10년물 현재는 122-2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채 가격과 금리가 좀 반대니까 금리가 지금 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게 맞는데 매도를 물어보시는 건데. 네,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매도를 네. 보시는지는 네, 잘 네.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개념을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금리 인하 내지는 횟수를 줄이겠다고 네. 지금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치시면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 좀 스탠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유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네. 질문하신 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전제하에 매도를 치시게 된다고 하면 뭐 맞을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에 관해서 지금 모양새를 좀 켜놨는데 차트 모양은 이것이 지금 매도를 치기에는 좀 적합한 모양새는 네,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매도 움직임은 네. 10년물 국채의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셀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도 지금 매매를 했을 때 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좀 깨졌고 저희 회원들도 깨졌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한테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40틱 손절을 걸고 뭐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또 맞아요. 쉬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말까지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면 되니까요. 뭐 이럴 때 무리하게 진입해서 뭐 돌덩이 맞고 또 뒤에서 날라온 돌 맞고 이럴 바에는 편안하게 놓고 조금 시간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 좀 관망이 오히려 더욱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마스터님이 참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지금 SG 쪽에서는 또 다른 분석 나오고 있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없으므로 좀 내리면은 뭐 2회에서 1회 이것도 아니고 0회로 내리면 달러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략인데 지금은 아마 1회로 줄어드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전문가들이 네. 예측이 지금 네, 이제 네, 올해 2회였는데 네. 1회. 네. 네, 1회 내지는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보류해 보겠다. 뭐 또 말하겠죠. 뭐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물가 수치 2%대 도달하지 못했다. 경기 지표가 뭐 호조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회 내지는 중립 의견을 낼 건데 만약에 0회로 낸다면 뭐 각 통화류 상품들은 훨훨 날아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오랜만에 있습니다. 갇혀 있었던 가격이 폭발하겠네요. 네, 정말 네. 유로 파운드는 네. 정말 모든 뭐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1.17까지 날아가는 초강세장이 나올 것 같은데 0번은 좀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보십니까, 앵커님? 0번, 0회. 네, 0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신 소식이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외신 캐스터에게 물어볼게요. 전신 캐스터 전달해 주실까요? 네, FOMC에 관해서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 하시죠? 네, 이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CNBC의 기사인데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기사인데요. 이제 시장이 전망하기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을 2번으로 했던 것을 0번으로 내리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채권 보유 감소를 이제 이번 몇 달 안에 좀 끝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또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조금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FOMC가 진짜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또 그에 관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대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FOMC를 앞두고 다양한 소식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